어제는 인드라가 가게를 쉬었습니다. 어제 매출이 좀 있었을 텐데, 인드라는 원래 시내에서 시위를 하게 되면, 데모나 시위를 하게 되면 인드라 가게가 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드라가 과감하게 매출을 포기하고 쉬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드라는 가족을 중시합니다. 행복한 삶을 중시합니다. 마지막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행복한, 죽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행복한 삶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불행하다가 마지막 날 행복하기보다는 매일매일 행복한 것을 인드라는 추구합니다. 이 점을 강조드리고요. 태님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분수자님 어서오세요. 네, 방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10시에 방송을, 일요일 날은 늘 그렇죠. 인드라는 일요일만큼은 10시까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시에 방송 종료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어르신들이 이런 표현을 쓰네요. 오늘 우리 둘째가 알바를 했는데 재밌는 표현을 여태까지 야!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 근래에 우리 아들더러 인드라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우리 그 둘째 알바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친구 술 한잔 500 하나 더, 이렇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원래 그 아줌마라는 표현이 이렇게 아저씨 아줌마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 서비스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보다 근로자라는 표현이 더 격이 높은 표현입니다. 노동자보다 근로자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훨씬 더 격이 높은 표현인데, 여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이모, 이렇게 해서 그 이모라고 얘기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모란 통칭이 됐는데, 요 근래는 이모란 말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모란 표현도 조금 더 격이 높아져서 그냥 이모 대신에 그냥 사장님, 그냥 그 사람 인드라처럼 혼자 일하는 분들이고 가족과 같이 이렇게 가족 노동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예 그냥 우리 둘째 같은 친구한테도 사장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그냥 통칭해서 극존칭을 쓰는 거죠. 인드라도 이제 습관처럼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존댓말을 극존칭을 써요. 이제 손님들도 극존칭을 써요. 저는 이제 감사합니다 대신에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인드라가 이제 고맙습니다 표현을 계속 쓰니까 지금 분위기가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뭐랄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똑같이 좋은 표현인데, 상대적으로 고맙습니다라는 것이 격을 높여주는, 상대의 격을 높여주는 표현이거든요. 감사합니다보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을 꼭 반드시 써요. 감사합니다 표현 잘 안 씁니다. 수고하세요, 이런 표현도 좀 이렇게 내리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걸 저는 고생하세요, 이렇게 고생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한테도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손님들이 청년들한테 일하는 친구들한테 알바들에게 60대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이 친구 60대 할아버지가 손잡벌한테 친구한테 야 이렇게 보다 어이 친구 친구야 술 한잔 더 가져와 이렇게 응? 예. 얼마나 좋아 친구니까 반말해도 되잖아. 예. 야 500 한 잔 가져와 이거보다 어이 친구 한 잔 부탁해 이게 멋있잖아. 아이 센스가 있는 예,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인드라도 이제 그 표현이 지금 과도기여가지고 인들한테도 사장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인들한테 또 총각 고맙지 인들한테 총각 그러면 그 보통 이제 여성들한테는 언니 나타샤가 이제 인들아 일 도와주러 왔을 때는 언니라는 표현 이모 이제 보통은 사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헤르메티커님 어서 오세요. 어쨌든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친구, 어이 친구, 500 한 잔 부탁해. 얼마나 좋아. 오늘따라 이렇게 친구란 표현을 여러분께서 어르신들이 쓰셔가지고 예의 바르신 어떤 어르신들이 쓰셔서 고맙습니다. 656회 억설타임즈쇼 2022년 11월 13일 일요일 세계화 미션 성유령과 사전오기 홍수한 정신 VOA 치북일 아침 한개 신인균 김동석 젊은 시각 히처리즘 중경도 김단태 김현석 벽속의 빈틈 오토기어 이성모 골드 이현준 이런 제목입니다. 피의자 자살 미화 그만 용상등자 쏘 정보회장이 사망했죠. VOA 최복일 김현석 김동석 신인경 아침 안개 성렬령 젊은시가 오토기어 과학 쿠키 진경투 이성모 골드 별별 역사 히처리즘 벽속의 빈틈 이현준 홍수환 이런 제목입니다. 아침안개님 아침안개님은 스포일러 안합니다. 여러분 부탁인데 아침안개님 구독자 수 10만 더 안 바래요. 10만 이상도 안 바랍니다. 아침안개님 같은 경우는 10만 구독이 되면 실버만 되더라도 대한민국의 자유인이 이렇게 많다 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5만 그냥 10만으로 갑시다. 10만 여러분 꼭 구독해 주시고 읽어주세요. 스포일러 안 하겠습니다. 아침안개님 화이팅! 인드라는 열독 아침안개님 아침안개 교우입니다. 아침안개 힘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저는 다른 애들 인정 안 해. 분명히 하지만 다른 쓰잘데없는 밀리터리 맨들 인정 안 합니다. 신인규 선생은 조금 예외지만 어쨌든 저는 헛소리까지는 아니지만 조회수 올리려고 헛소리하는 애들은 별로 인정 안 해요. 그냥 깔끔하게 무시하겠습니다. 저한테 딴지 걸지 마세요. 인터넷 구독 취소하시면 돼. 자, 그리고 이제 발트 상국 노래혁명으로 소련에서 독립하다 4월 5일 1976년 천안문 사태 발생, 그 다음에 등소평 76년, 그 다음에 베트남 76년 사회주의 공화국. 그래서 별별 역사 아주 좋아요. 8.18 76년에 이루어졌죠. 이거에 대해서 인들아 간단 설명. 76년 8.18의 사태 도끼 만행 사태 때 제2의 한국전쟁이 벌어질 수 있었다. 팩트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국내적 차원에서만 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그러니까 통 크게 5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련은 당대에 인드라가 늘 강조하는 헬싱키 프로그램,
헬싱키 프로세스가 시작된 게 75년. 중요한 연도는 국유본능 관점에서 중요한 연도는 73년이죠. 13년 이후에 75년에 방심을 유도하기 위한 헬싱키 프로세스가 시작했던 게 75년이다. 소련은 이 시기에 더 이상의 확대 정책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죠. 만족했습니다. 국유본이 자신의 권력을 인정하는구나. 브레즈네프가 갔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죠. 중국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등소평이 모택동이 1976년인가 되졌습니다. 이랬을 때 1976년 초반에는 중국의 박정희 대통령 등소평이 연금 상태였는데 1970년 4월 5일에 천안문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어떤 거죠? 4.19죠. 4.19입니다. 잊지 마세요. 1970년에 4월 5일날 터진 1차 천안문 항쟁은 대한민국의 4.19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버프를 받아서 결국은 중국의 박정희 등소평이 1976년에 집권하고 맙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베트남이죠. 75년에 결국은 통일했고 그 다음에 비로소 1976년에 베트남이 통일 베트남 공화국을 만들어냅니다. 사회주의공화국을 선포하죠. 바로 이 세 가지 조건. 이러한 국제정세 없이 이 8.28 도끼만행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배비 역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한미군 철수 때문에 아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반쪽일성이 간을 본 거예요. 반쪽일성이 4.19 때 침략할 수가 없었어요. 남침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5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과 북한의 어떠한 국유본 정세 때문에 북한에서 어떤 병력이 없었습니다. 부랴부랴 60년대 때 병력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원인이 베트남 때문이거든요. 베트남도 하는데 우리라고 못하냐. 열심히 60년대 때 자주 파시오 군사화를 시도했고 그로 인해 영업이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70년대 넘어왔어요. 베트남도 공산화 되니까 우리도 되는 걸로 국유본이 허가해 준 걸로 착각한 거죠. 착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인드라가 강조하는데 화랑님 이거 분명히 들으세요. 존 레논이 인터뷰할 때 군복 입고 나왔는데 그 군복이요. 어떤 군복이냐면 한국전쟁 때 주한미군 군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팩트입니다. 베트남과 한국은 달라요. 베트남 전쟁은 굉장히 미국에 대한 어떤 굉장히 뼈아픈 거잖아. 국유본이 미국을 영국처럼 만들기 위해서 빅토르 로츠차일드가 강제한 전쟁이 베트남 전쟁입니다. 굴본론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걸 반대한 것이 데이비드 록펠러입니다. 현재 미국 민주당을 영국 노동장처럼 만들려고 했던 게 빅토르 로츠차일드의 기기였어요. 그것을 가속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베트남 전쟁을 지속시키고, 그래서 미국 민주당을 1900년대에 그 남아공 전쟁 때처럼 인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미국 민장을 파산시킵니다. 작정으로 베트남 전쟁을 밀어붙인 게 빅토르 로츠차일드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인드라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미국에서는 당연히 부정적이죠. 미국 케네디 대통령을 임명한 게 누구죠? 빅토르 로츠차일드입니다.
근데 케네디가 말을 안 들어. 케네디는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빅토르 스차일드 입장을 듣다가 빅토르 스차일드가 말도 안 되는 욕을 하니까 거부하고 그러면 나는 록펠러와 손잡겠다. 데이비 록펠러와 손잡겠다. 데이비 록펠러와 버트란트 러셀과 손잡겠다. 이런 노선으로 가니까 빅토르 스차일드가 케네디를 암살한 겁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 과정에서 쿠바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빅토르 스차일드입니다. 잊지 마세요. 쿠바 쿠데타의 장본인은 빅토르 스차일드입니다. 007 영화에서도 나옵니다. 잊지 마시고요. 카스트로, 인간 도살자 카스트로와 체게바라, 이 파시스트들을 임명한 것이 빅토르 스차일드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파시스트입니다. 체게바라는 혁명가가 아니에요. 파시스트예요, 여러분. 자, 그렇고요. 이 세 가지가 국제 정세예요. 이러니까 50년대 때 간신히 살아남았던 반쪽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부에서는 베트남도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해? 이러한 열망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것들을 무시할 수 없고. 근데 국제 정세에서는 어때요? 예? 국기본이 1973년 이후로 정세가 바뀌었어. 예? 모택동은 맛이 가고 등소평이 떠오르려는 것들은 심작이 가능하거든. 주은내는 국유본 인물이고 그 뒤에는 모택동도 국유본이 임명했지만 국유본의 황제가 임명한 사람이 다르다 이거예요. 주을러를 임명한 것은 버트란트 러셀입니다. 그러나 등소평을 임명한 것은 데이비 록펠러고요. 모택동을 임명한 것도 버트란트 러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거 황제가 모택동이든 주은내든 등소평이든 누구든 간에 중국의 역대 중국 공산당 그 임명은 국유본이 하지만 황제가 달랐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 이거 전 세계에서 인드라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국유본 입장에서. 그래서 76년에서 핑퐁웨이가 76년, 73년에 데이비 록펠러가 국유본 황제가 됐어. 이런 상황에서 이 과도기 73년부터 76년 이 사이에서 주은내와 등소평이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을 모택동이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택동이 남은 3년 동안 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등소평을 살려둬야 됐기 때문이죠. 근데 천안문 사태 이후로 주일에 사망하고 명분을 쌓아가면서 결국은 등소평이 제2의 박정희처럼 중국 정권을 장악하죠. 그런 점 잊지 마시고요. 이거 76년에 됐다니까 이렇게 돼서 8.28 도끼 만행은 단순한 미군 철수 이런 게 아니고 국제정세에서 내부적으로 왜 우리 베트남도 하는데 우리는 못해? 이런 것과 외부에서 국제정세 이 사이에 낑긴 반쪽 일성이 간을 봤던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간을 본 거예요. 그랬는데 미국이 웬걸, 국유본이 웬걸, 너 조금만 더 하면 돼진다. 이런 메시지 주니까 이크 하고 반쪽 일성과 반쪽 정일이 황급하게 물러는 사건입니다. 뭔가 이렇게 여기서 운좀비처럼 그냥 허접하게 대응했다면 뭔가 더 밀고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간을 딱 봤는데 아닌 거야.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은 목숨을 걸어라 하고 특수부대 파견해가지고 그냥 북진할 생각하는 그런 그림까지 그려지니까 이건 아니구나.
재빨리 물러난 사건이 8.18 도끼 만행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한 8.18 도끼 만행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전 세계에서 인드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구번론 관점에서 베트남과 한반도는 다르다. 베트남 역사를 아시면 알겠지만, 아무리 빅토르 로스차일드 책임일지라도 베트남 전쟁을 막 이렇게 꼬일대로 꼬이게 만든 게 빅토르 로스차일드 책임이거든요. 허나 그러한 역사를 감당해, 어쩔 수 없이 미국은 감당해야 되잖아. 데이비드 록펠러가 감당해야 됩니다. 1967년 CFR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격렬한 논란이 벌어졌던 거죠. 1973년 이전까지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고 빅토르 로스차일드 식민지였습니다. 1973년에 비로소 미국은 독립했어요. 데이비드 록펠러 금융 황제가 되면서부터죠. 미국의 독립은 1976년부터가 아니라 1973년부터 미국은 실질적인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1974년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간 겁니다. 데이비드 록펠러가. 그랬을 때 베트남은 되는데 한반도는 왜 이러냐. 반쪽 일성이 착한 거죠. 반쪽 정일이 착각한 거예요. 당시에 베트남도 공산화 됐으니까 북한도 한반도도 공산화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국유본이 이런 걸 원하나? 아니다 이거죠. 왜냐? 그건 존 레넌의 군복과 같은 거예요. 한국은 이미 한국전쟁을 통해서 반쪽 일성에 대한 양보,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한국전쟁을 해서 국유본은 1타3피로 인드라 얘기했죠. 국유본론에서 세계 최초의 국유본론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전쟁이 정치, 경제, 외교적인 세 가지 이득, 그죠? 2차 세계대전의 잉여물자들을 처리하는 것. 일본이 저렇게 끝까지 저항할 줄 알았는데 조기에 항복하는 바람에 원자폭탄 2방이 항복하는 바람에 잉여물자가 많이 남았고 그로 인해서 막 6개월 동안 미국에서 수백만의 근로자들이 파업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잉여물자를 해소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냉전 체제 유지. 동유럽에서 막 소련 밑에서 소련 식민지로 살고 싶지 않다고 동유럽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정당성, 소련의 지배 정당성을 주기 위해서 한국전쟁이 필요했다. 냉전 체제의 시작.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죠? 유엔 체제의 성립이죠. 이 유엔 체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20년 지나서 사라졌지만 유엔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은 지켜져야 돼요. 베트남은 유엔 체제하고 상관없어.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유엔 체제를 지켜주는 핵심이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유엔군 덕분에 중공군과 그러니까 50년까지는 북한군과 남한군의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과 북한군의 싸움. 근데 50년대 때 북한군이 다 돼졌어요, 여러분. 북한군은 다 돼지고, 반쪽 일성은 비겁하게 조선시대 선조와 같은 더러운 새끼죠. 비겁한 새끼처럼 중국으로 망명할 생각까지 할 정도였어요. 북한군은 괴멸했습니다. 51년부터 그러니까 엄밀하게 해서는 50년 10월부터 북한군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51년부터 50년 10월부터의 싸움은 유엔군 대 중공군의 싸움이었습니다. 잊지 마세요. 북한군은 괴멸했어요. 51년, 52년부터는 북한군은 없어요, 여러분.
예? 유엔군이 상대했던 것은 북한군이 아니라 중공군이었습니다. 북한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 이런 국제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3차 대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 세계에서 인드라만 얘기할 수 있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예. 그러한 되기 때문에 한반도는 존 레논의 주한미군처럼 지켜져야 될 유엔 체제 외교 분야에서 국익원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외교, 예, 국제 정세고 국제 정세를 항상 우선시 봐야 됩니다. 8.28 도끼만행도 국내 정세보다 국제 정세를 우선시 해야 된다. 뭐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반쪽일성 내부 사정, 예? 70년대 예. 대한민국 사정, 뭐 이런 것들은 네 번째, 다섯 번째 때 핵심은 국제 정세가 우선이다. 이렇게 여러분 강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8.28 도끼 마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전 세계에서 인드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인드라가 얘기하지만 예, 구입원론 관점에서 여러분 국제 정세를 우선시해야 됩니다.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항상 국제 정세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예, 국내 정세로 설명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여러분. 헛소리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안들이 다 국제 정세 관점에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느 정도 중요한 사건들은요, 예, 국제 정세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인드라 북핵 3원칙 잊지 마세요. 예,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도 얘기했으니까. 자, 그래서 인드라는 이렇게 원칙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예, 유연성이 있습니다. 예, 유연성이 있어요. 인드라서 이 3원칙에서 벗어나면 좌우의 파시어로 규정하겠다고 인드라 강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드라는 김기선 누님을 좋아합니다. 김기선 누님을 존경해요. 김기선 누님, 예. 인드라 얘기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김기선님의 대부분 얘기에 인드라가 다 동의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인드라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공과 김기선님 본인께서 17년간 군사 전문 기자로 일하셨던 점을 인드라가 매우 존경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다르다는 점, 김기선님께서 이 부분을 인드라한테 이 방송을 김기선님이나 김기선님 관계자분들한테 분명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김기선님 존경합니다. 인드라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특정한 견해에 대해서는 수정하시거나 그냥 언급을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